거두절미하고 영화에 대한 제 감상평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영화 신과 함께 후속작이 분명합니다. 영화의 스토리를 정말 한마디로 소개하면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사라진 딸을 찾기 위해 저승으로 간 상원이 49일 안에 딸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디서 많이 접한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영화 속 등장하는 많은 소재들이 다들 어디서 본 것들 투성입니다. 그간 서양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 한국 영화에서도 공포의 소재로 많이 활용된 옷장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컨저링, 애나벨 등 서양의 여러 공포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형이라는 대상이 공포감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까지 영화 클로젯은 처음부터 끝까지 클리셰로 점철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미스터리 장르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리셰로 점철되었기 때문인지 극중 미스터리가 그다지 흥미롭지 않다는 점도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재미가 없느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식상한 클리셰이긴 하지만 나름 효과적으로 배치해 관객들에게 공포감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98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 속에서 결말을 향해 속도감 있게 달려가는 진행을 보여주는 탓에 어느 정도 볼만한 영화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토리를 살펴보고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영화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초록창에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스터리 영화라서 공개된 정보가 매우 적습니다. 이 앞으로의 내용은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될 것 같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교통사고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11살 딸과 함께 살아가는 상원은 건축 설계사입니다. 항상 현장을 오가는 바쁜 일상 탓에 딸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미숙한 아빠죠. 상원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자신과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딸 이나가 걱정됩니다. 딸 이나에게 새로운 환경을 보여주고 싶었던 상원은 산골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사한 지 하루도 안 되어 집에서 수상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벽장문이 저절로 열리고 딸 이나의 성격이 갑자기 변한 것이죠. 더 이상한 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아빠에게 버릇없는 말을 하는 등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이상 행동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나가 사라진 것이죠. 실종 신고까지 하고 집 근처 CCTV와 각종 블랙박스를 뒤져봤지만 그 어디에도 이나가 집 밖을 나갔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경찰과 방송국에서는 평소 공황장애로 약을 먹고 있었던 상원이 이나를 죽인 것이라고 추측성 보도까지 합니다. 어느 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원 앞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자신을 퇴마사라고 말하는 경훈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그간 32명의 아이들이 악귀에게 홀려 벽장을 통해 저승으로 사라졌고 자신은 지난 10년간 그 악귀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딸 이나를 구하기 위해선 인간이 저승에 머물 수 있는 49일 안에 구해야 한다고 말하죠. 이날 이후 상원과 경훈은 악귀에게서 이나를 구하기 위해 벽장 속 미스테리를 풀고자 노력하는데요. 과연 벽장 속 미스테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화 클로젯 리뷰입니다. 영화 클로젯은 처음부터 끝까지 클리셰로 점철된 영화입니다. 공포영화 혹은 미스터리 추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하실 겁니다. 벽장, 인형, 구마의식 등 영화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소재들이 그간 공포영화에서 보여주었던 그 이상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죠. 특히 벽장이나 인형은 서양의 공포영화에서 단골 소재로 활용되었던 것들입니다. 벽장이라는 가구는 항상 문이 닫혀있고 누군가 숨어있을 법한 공포감을 준다는 점에서, 인형은 그 이름처럼 살아있는 무언가의 형상을 닮았다는 점에서, 특히 우리가 사리를 분별하기 힘든 밤이라는 시간에 인형은 엄청난 공포감을 전달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소재들은 그간 공포영화의 소재로 무수히 많이 다뤄졌습니다. 심지어 기괴한 사건으로 갑자기 아이의 심리가 변한다거나 아이가 옷장으로 끌려간다는 설정은 1991년 개봉한 토브 후퍼의 영화 폴터가이스트와 너무나도 닮아있죠. 때문에 이런 식상한 소재를 활용하고 있는 영화 클로젯이 보여주고 있는 공포는 본질적으로 식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의 소재를 넘어 영화의 많은 장면들과 설정들이 여러 영화들과 너무나도 겹칩니다. 이런 류의 대부분의 공포 영화가 외국 영화라는 점을 고려하자면 외국 영화와의 싱크로율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다들 어떤 영화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임스 원 감독의 애나벨이나 인시디어스라는 시리즈가 있죠. 이어 한국 영화 중에서도 겹치는 설정과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정우의 전작이죠. 극 중에서도 두 주인공이 농담으로 등장하는 영화 신과 함께입니다. 망자가 저승으로 가기 전 그 경계에서 머무른다는 49일이라는 시간, 악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설정, 악귀의 원한을 풀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 등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영화 클로젯에 하정우가 출연한 이유가 신과 함께 출연했기 때문이 아닌가 할 정도로 유사한 설정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공포영화가 어려운 영화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타 감정보다 공포라는 감정이 상당히 낯선 감정인가 동시에 각인성이 강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공포라는 감정은 어두컴컴한 밤에 혼자 있거나 몇몇 특수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 한 웬만하면 느끼기 어렵죠.
그만큼 공감받기 쉬운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귀신을 보여준다고 해서 혹은 으스스한 분위기만 연출한다고 해서 스크린 너머로 공포감이 전달되진 않습니다. 또한 한번 놀란 것에 대해 인간은 잘 놀라지 않죠.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라는 감정은 그만큼 특수한 감정이기에 공포의 방식과 소재는 신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포 영화는 어려운 것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접해온 익숙한 설정이 형성하는 영화 클로젯의 공포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화 클로젯은 개봉 당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봉된 예고편이 3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거의 다 겹치고 공개된 예고편은 철저하게 영화 초중반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반부 내용에 대한 떡밥이 거의 없어요. 예고편을 보면서 이 영화 뭔가 있는 영화인가 하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화 별로 별게 없습니다. 극중 악기는 IMF로 가세가 기울자 가족 동반 자살을 위해 옷장 속에 가둬져 사망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답게 어른들은 모두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를 홀려 옷장 속 세상으로 데려간 것이죠. 이 악귀는 지난 20년간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폭행 및 폭언을 당했던 아이 32명을 자신과 같은 귀신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극중 상원의 딸 이나도 항상 바쁜 아빠 탓에 버림받았으며 엄마가 죽고 항상 우울해했기에 악귀가 유혹을 한 것이었죠.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어른들에 대한 복수가 악귀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영화의 미스터리죠. 이 사실을 안 하정우는 신과 함께해서 그랬던 것처럼 악귀들 세상 속에서 자신에게 원한이 있던 딸을 위로하고 딸을 구해오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그래요. 이 영화 사실은 가족 영화입니다. 미스터리를 소재로 부모는 아이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하는 영화죠. 영화를 보면서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미스터리 영화의 경우 충격적인 반전이나 귀신에 대해 놀라운 진실이 밝혀지며 관객들을 놀라게 해주는 게 보통인데 뜬금없이 훈훈한 가족 교훈이 전달되니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하정우, 김남길 주연이라 검은 사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한국형 미스터리 영화가 나오나 했는데 정말 아니었네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나름 볼만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아마 그 이유는 하정우, 김남길이라는 배우들의 좋은 연기와 98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 속에서 빠른 진행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자질구레한 장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속 미스터리와 사건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일직선으로 달려갑니다. 비록 그 내용이 뻔한 클리셰로 점철되어 있긴 했지만 그만큼 익숙한 장면들이 빠른 전개를 타고 빨리빨리 다가오며 이해되었다는 점에서 영화 클로젯은 딱 킬링 타임 영화로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포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공포 상황을 연출하는 효과음들의 활용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적재적소에 흘러나오는 음악들이 영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습니다. 특히 영화 초반부 무당의 굿 장면은 그 기괴한 소리들이며 장면들이며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설정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설정 중 제가 가장 의문이 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극중 상원의 직업은 건축 설계사입니다. 보통 미스터리 영화에서 주인공의 직업은 꼭 무언가 역할이 있습니다. 영화의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저는 상원의 직업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영화 유전에서와 같이 미니어처를 만드는 애니의 직업도 공포 영화에서 정말 낯선 직업인데 알고 보니 그 의미가 있는 직업이었죠. 그렇기에 과연 하정우가 맡은 상원의 직업은 왜 건축 설계사인지 궁금했습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가 하며 영화를 열심히 봤지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적어도 극중에서 하정우의 직업과 관련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연결되길 바랬는데 그런 디테일한 연출이 부족했던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극중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저 돈 많은 아빠의 역할이 필요해서 건축 설계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